네, 2021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38번째. 이재명 후보가 계속 국힘 게이트를 주장하는데 국힘 게이트 한번 밝혀보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재로 삼은 거는 최윤길 씨, 성남시 의회 의장이죠. 그의 기막힌 행로, 이재명과 연결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계속 대장동 게이트, 많은 사람들은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는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합니다. 살펴보기로 하죠. 판교를 지역구로 가진 한나라당 성남시 의원이 최윤길 씨였습니다. 그는 2010년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는 지방선거 때 성남시 의원으로 3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의원이 됩니다. 이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인 그해 3월 최윤길 의원은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죠. 2월달이 터지죠.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은행에 맡겨놨던 돈을 못 찾아서 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준 곳 중에 하나가 대장동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이강길 씨 법인이었습니다. C7이었죠. 그래서 이강길 씨가 이 대출받게 된 과정을 조사받습니다. 그래서 이강길 씨는 더 이상 대장동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고용했던 남욱 씨하고 남욱 씨에 또 가까운 사람이 정영학 씨,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사업권을 넘기죠. 그래서 판교 PFV를 대표하게 된 게 김모 씨고 정영학 씨인데 이때 이 판교 PFV로부터 최윤길 씨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죠.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건을 받습니다. 이 문건은 동아일보도 입수를 했습니다. 2010년 3월 5일, 3월 8일 만든 걸로 돼 있습니다. 처음 만든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는 대장동 주민 입장에선 LH가 수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보다는 민간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훨씬 타당하다. 성남시가 LH의 사업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공영개발을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최윤길 의원이 해달라라는 그런 질의서를 보낸 거죠. 그리고 대장동 주민들의 서명 날인은 상당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네, 공영개발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 같은 주민들 서명 날인은 위조다. 이런 주장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다가 성남시 측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면은 답변을 듣지 말고 바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질의 방법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최윤길 씨한테 줬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자들이 원고를 써서 김 대표,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 최윤길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영학 씨와 김 대표는 매주 최윤길 의원을 만나 골프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마크맨 역할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3월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이면 성공하죠. 최윤길 의원이. 그리고 나서 그해 8월달에 성남시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 택지지원팀장을 상대로 문답을 합니다. 이때 최윤길 의원은 LH가 우선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빌라 주민들이 우리는 LH 개발을 원한다는 동의안에 서명한 임명부가 있었지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서가 위조됐다라고 질의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3월달에 정영학 씨하고 김 대표가 넘겨줬던 그 원고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질의가 있기 전, 그러니까 최윤길 씨는 부탁을 받고 했습니다. 이때는 민간 개발을 하자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러한 질의를 있기 전인 2달 전, 그러니까 바로 6월달에 6월 첫째 주 목요일이 아마 지방선거죠. 당선되고 난 직후입니다.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빈상영맹 사무실에서 이 최윤길 씨는 정영학 씨와 같이 움직이는 김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 현금이 있는 걸 현금 따발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때 바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때문에 2015년도에 수원지검이 대장동 로비 사건을 수사할 때 돌려줬다는 주장 때문에 그는 기소를 안 당합니다. 그때 이 사업자들도 최윤길한테
줬던 1억 원은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최영길 의원한테 돈을 줬던 김 대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갖고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2015년도에 수원지검은 남욱 씨도 기소했었는데, 즉 이강길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토대로 민간가별이 되도록 국회 로비를 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았는데, 그 돈은 법률 자문료로 받았다라고 주장해서 무죄로 풀려난 바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영길 의원은 한 위기를 넘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최영길 의원은 아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게 대장동 최초 민간개발사업자인 이강길 씨라 그랬죠. 바로 그로부터도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역시 2010년 지방선거 전후한 시기입니다. 최영길 의원한테 이강길 씨는 2천만 원을 줬다고 여러 차례 진술을 합니다. 민간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때 이강길 씨는 2천만 원이 실제로 전달됐고 전달책 김모 씨를 통해 돈을 받은 최윤길 씨는 직접 전화도 했다. 무슨 전화냐? 당신들의 개발 방식에 찬성한다. 선거에 도움을 줘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책이었다는 김 씨는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주게 되면 이 사람도 처벌을 받으니까. 또 최영길 씨도 강력히 부정해서 검찰은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길 씨는 2010년에 2개의 아슬아슬한 산을 넘은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2010년 3년임에 성공했을 때 최영길 씨는 신한국당, 새누리당, 뭐 그쪽 자유한국당에 하도 당명을 바꿔서 그쪽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을 하자는 이재명에 반대한 반 이재명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상대로 그는 판교가 대장동이 자유지역구이기 때문에 남욱, 그 다음에 그 점에 이강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 뇌물을 줘서라도 민간개발이 찬수하도록 그를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2010년 선거에서 이재명 씨는 공영개발을 주장했는데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인 유동규 씨는 그러한 이재명 씨를 적극 지지해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인수위에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에 의해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됩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유동규 씨는 이재명 사람이고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이로 보이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 중심이 더 많았으니까 유동규의 경력을 문제를 삼습니다. 성남시 의회 제174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최영길 의원이 유동규에게 답변하는 태도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면 자격에 맞지 않는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 사실 자격이 없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국힘 게이트냐 아니냐 이 사건을 보는 건데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재명과 유동규를 공격해대던 최영길 씨가 성남시 국회 의회 의장에 당선됩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19명, 민주통합당이 14명, 무소속이 1명이었는데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박권종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내놨는데 새누리당에서 반란포가 있었고요. 통합민주당이 최영길 씨를 지원해서 최영길 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했는데 이겨버립니다. 그게 2012년 7월 12일입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통합당과 최영길 간에 야합이 있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8월 24일 날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당명을 불복했고 당원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영길 의장 제명을 의결합니다. 이렇게 도당에서 한 거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던 그해 8월 28일 최영길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합니다. 이건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때 최영길 씨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뭐 소명 절차도 없이 자기한테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다. 정치 초년생 당협위원장들과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새누리당 당적으로 3선 당선된 이후 6대 의회 의장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기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한 당원이었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탈당한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견제 감시해야 할 대상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나 같은 개인이 아니라 지평구에 대한 견제 감시인 걸 잊지 말고 당론에 얽매여 의원 개인의 양심을 버리지 말아달라. 뭐 이런 등의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7월 달이라 그랬죠. 그 다음부터 유동규가 이 최현길 의장을 통해서 남욱식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이번에 유동규를 공소한 공소장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때 남욱을 만나게 된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당신이 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민간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제의를 합니다. 참 특이하죠. 근데 요 일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아까 제가 7월 달에 최현길 씨가 성남시 의장이 됐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8월 달에 탈당했다 그랬는데 그 직전인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 초에 유동규 씨는 성남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서 매일경제하고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을 민간 합작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임명했던 이재명 씨는 야단을 치거나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6월달, 7월달 거쳐서 시의회 의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의장의 소개로 남욱 씨를 만났을 때 유동규는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는데 민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남욱한테 이야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 시설공단으로는 민간 합작 개발을 못하죠. 관이 개입 못하니까 공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2013년 2월 시의회에서는 이 최현길 의장 주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사정에 밝은 전 성남시 의원은 최현길 씨하고 새누리당 의원 2명, 이탈표죠. 이탈한 사람이죠.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성남도계공이 성립됐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합자로 갈 수 있는 일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최현길 씨는 출마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뭐 문제가 있겠죠. 그때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때 최현길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달에 이때는 이제 실직자이죠. 이러한 최현길 씨를 성남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이재명은 임명해 줍니다. 이러한 최현길 씨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듬해 2016년 11월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증빙 없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문제가 됩니다. 성남시 의회에서는 그를 해임하라는 촉구 결의안까지 만듭니다. 물론 당연히 이재명 씨는 촉구를 해임을 안 하죠. 이러한 최현길 씨가 2020년이면 대장동 개발이 사실상 다 끝나서 배당받고 이제 뒷정리할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화천대유의 부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오는데 결정적으로는 박정명 기자의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정영학 씨가 녹음을 들고 검찰을 찾아가죠. 그 녹음에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죠.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을 전달했다. 실타는 350억.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때문에 이 최현길 씨가 30억, 의원으로서 20억 버텨 50억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최현길 씨 측은 녹취록의 30억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다른 임직원처럼 화천대유에서 40여억 원의 성과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라고만 답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은 대장동 개발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부회장하고요, 기업체 조그만 기업에서 부회장하고 부사장은요, 영어의 vice가 아니라 한문으로 되면 아니 불자, 부자, 회장이 아니고 사장이 아닌 사람은 부사장, 부회장이라고 한다며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1년 정도도 일하는데 40억을 성과급으로 준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후 뇌물이 아니냐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50억, 거기는 그래도 한 4, 5년인가 뭐 3, 4년 일을 했습니다. 50억 받았다면 그건 쿠킹 게이트가 맞죠. 그렇다면 특검을 만들어서 이거 수사해야죠. 그리고 곁다리로 왜 최현길 씨는 부회장으로 막판에 왔는데 30억, 40억을 성과급을 받는지 조사를 해야죠. 이 40억도요, 50억 받기로 해놓고 세금 떼고 나서 40억인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유동규가 지금 700억 원에 해당되는 걸 사후 뇌물로 받으려고 했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그럼 최현길로 조사를 해봐야죠. 자, 다시 봅시다. 과거 2010년 기점 12년까지는 이재명하고 최현길은 적이었어요. 2012년부터는 같이 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이 최현길 씨는 그전에는 이 민간 개발하자는 꾼들한테는 적대적이었는데 2010년부터 막 이렇게 로비 대상이 되다가 싹 변합니다. 그럼 그는 왜 변심을 했을까요?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힘 게이트인지 뭔지 이제 유동규를 조사했으면 최윤기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국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게이트인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 최윤기를 검찰이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엉터리 수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각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